안녕하세요. 생활수묵화 그리는 온초 갤러리입니다. 오늘 또 생활수묵화 그려놓고요. 먹글씨로 완성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귀여운 새를 그릴 겁니다. 귀여운 새가 꽃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건데요. 원을 먼저 두 개를 그린 다음에 표정 그리고 선을 넣고 완성을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쉽게 그리겠습니다. 붓은 겸호필 5호 쓰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을 먼저 묻혀서 원을 그릴게요. 타원형으로 조그맣게 그릴 거고요. 원은 길쭉하게 타원으로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감의 양을 조금 넉넉하게 써서 화선지에 그려지게 되면 많이 퍼지질 않아요. 처음 하신 분들도요. 그리고 꽃나무, 나무에 피어 있는 꽃의 분위기를 연출할 건데 그 꽃도 쉬운 방법으로 이미지로 나타낼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은 주황을 좀 더 끝에 묻혀서 붓끝에 묻혀서 먼저 동그라미 그려놓은 그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 색의 변화가 나타나서 뒤에와 앞에의 선이 보일 거예요. 대신 그 부분은 표정 그린 다음에 먹선으로 다시 그려 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화선지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선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이 퍼지질 않기 때문에요. 물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선지로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먹물이 많이 퍼지질 않거든요. 완전히 말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려도 퍼지기는 해요. 근데 앞줄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게 주게 되면 많이 퍼지질 않아요. 표정을 그리고 눈, 입 그리고 부리 그리고 선을 그려줄 거예요. 원 가장자리로 말입니다. 붓은 선을 그려줄 때 딱 세워야지 먹물이 따라 내려와서 선이 곱게 그려집니다. 붓은 가깝게 잡고 그려줘야만이 흔들림이 없어서 선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멀리 잡으면 좀 흔들리겠지요. 그래서 가깝게 잡으세요. 선 그릴 때. 왜냐면 얘네들 조그맣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 붓을 잡아주고 발은 그냥 첨으로 처리했습니다. 먹선으로 가지를 위에서 귀여운 새를 향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귀여운 새 두 마리 그리기는 아주 쉽죠? 자, 살짝 눕혀서 내려오면서 붓을 세워줬습니다. 자, 발 있는 대로 연결해 주고요. 그래야 얘네들이 또 귀여운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를 먼저 그려주고 그 새를 향해서 가지가 연결이 돼야만이 쉽게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지를 먼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그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파리 그릴 때 안쪽에서 나무 가지를 향해서 그려도 되고요. 나무 가지 안에서 밖으로 터치를 주면서 잎을 편안하게 그려내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파리가 좀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이런 표현을 해주게 되면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잎을 그리세요. 지금은 나무 가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지요.
밖에서 안쪽으로 갔고요. 지금 자, 밖에서 가지를 향해 가고 있죠. 꽃의 느낌을 좀 크게 해주려고 잎은 좀 크지 않게 꽃을 이따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점을 찍어서 좀 넓게 퍼지는 느낌으로 꽃을 그려줄 겁니다. 어렵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생활 수묵화를 그리고 있고요. 생활 속에 적용되는 그림들이고요. 생활 수묵화와 멋글씨로 연결을 해서 그린 글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즐겁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꽃색은 제가 연지색을 쓸 겁니다. 연지색하고 호분을 쓸 거고요. 먼저 조금 묽게 꽃 느낌을 그려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연지를 풀어서 다시 꽃 안에 찍어줄 거예요. 그럼 번지겠죠? 자, 지금은 어때요? 귀여운 새 있는 부분을 막아줄 거예요. 왜냐면 꽃을 그릴 때 찍어도 주지만 제가 살짝 떨어뜨리기도 할 거예요. 뿌려주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에 튀기면은 새가 좀 안 이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가려놓고 뿌려주고 찍어주고 할 겁니다. 호분에 연지를 섞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중간중간 콕콕콕 찍어주게 되면 물을 좀 많이 쓰고 가기 때문에 번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지를 그 안에 찍어주게 되면 색상이 안에서 좀 진하게 밖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색을 맑게 한 다음에 마르기 전에 붓끝에 연지를 묻혀서 찍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안에서 진한 색이 밖으로 퍼지면서 색깔이 나타나죠? 예쁜 색감이 보이죠? 자, 이제는 떨어뜨려 줍니다. 뿌리기를 합니다. 살며시. 왜냐하면 여백을 그대로 두고 뿌려줄 거예요. 그럼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빽빽하게 뿌려놓은 것보다 여백을 좀 빼주고 콕콕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연지를 마르기 전에 중앙에 찍어줘서 진한 색이 밖으로 퍼지게끔 해주고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곱지요. 예쁩니다. 자, 꽃을 그려놓은 다음에 잎을 또 그려 놓어도 되니까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좀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다시 또 어디에가 잎이 들어가면 예쁘겠나 생각하고 다시 좀 그려주면 더 완성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부분 빠져 있는 데를 조금 터치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은 작품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가지를 좀 더 그려내 주고 있고요. 꽃 사이로 귀여운 새가 2마리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여백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의 필체로 요 그림 밑에 하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체로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렇게 써봤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내용을 이 공간에 써 넣어서 완성을 시켜도 좋을 것 같지요? 저는 내용을 이렇게 썼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예쁜 꽃 들고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